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오늘도 코스닥이 이제 엄청나게 빠졌어요. 오늘 이제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코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신용잔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살펴보고 5G도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같이 좀 빠졌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지수는 3.3%가 빠졌고요.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60일선에 거의 다 이제 맞닿았습니다. 60일선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60일선이 전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서 좀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선이 있죠. 760 그 라인이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. 그래서 60일선과 그리고 760의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진반등인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그런 하락이 나타날지는 뭐 100% 확실히 장담을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정말 쌍바닥이 확인이 되고 어떤 그런 국제적인 악재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야지,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성급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하락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좋았던 그런 섹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삼성전자도 뭐 4% 넘게 빠지고, 반도체 장비주도 많이 빠지고 비메모리주도 빠지고 5G 종목들도 대부분이 많이 빠졌죠. 그나마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조금 덜 빠지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, 근데 바이오를 이제 빼면은 전반적으로 체감상으로는 코스닥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최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EPS와 PER의 곱으로 나타내잖아요. 근데 이제 최근에 5G 종목도 안 좋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로 좀 반전이 된 것이 코로나가 최근에 확산이 되면서 그런 우려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이렇게 2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? 그러면은 전반적인 그 5G 뭐 장비주들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2차 셧다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현재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그렇게 되면 EPS가 실제로 감소를 할 수도 있고, 그걸 우려감에 따라서 PER이 동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5G 투자가 상반기처럼 딜레이가 된다면은 주가는 정말로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5G가 앞으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버텨라,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상승을 할 가능성과 그리고 어떤 악재에는 좀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를 해두고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그 최근에 현금화를 많이 하지는 못해가지고 최근 하락에 좀 손실금이 이제 적진 않은데 그래서 오늘 약간 좀 현금화 한 10% 정도는 시켰습니다. 전체 이제 비중에서 뭐 RF텍이라든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GST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은 현금화를 좀 시켰고요.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의 세계고 지금 오늘은 일단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또 이제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다시 크게 반등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뭐 100% 현금화를 하거나 혹은 100%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코스닥의 신용잔고예요. 이게 2016년부터 현재 2020년 8월 18일까지의 신용잔고인데 사실 그 코스닥에 예전에 바이오 버블이 있었잖아요. 뭐 신라젠 15만원 가고 굉장히 큰 그 바이오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신용잔고가 6조 한 8천억 정도였는가 7조를 넘지 않았어요. 그래서 2017년 말에 그 어떤 피크, 신라젠의 피크가 좀 이루어졌었고 그때 신용잔고가 이제 7조를 넘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신용잔고가 3조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8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지수가 많이 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신용잔고에 의한 어떤 B2에 의해서 좀 밀려 올라간 느낌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기폭제 때문에 이 신용잔고가 털릴지는 모르겠지만
예전 과거도 보게 되면 신용잔고가 한번 크게 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빠지게 됩니다. 제 기억엔 2018년도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크게 한번 빠졌고 2019년도는 그 일본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크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2020년도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죠. 근데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어떤 그 시장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그 신용잔고가 크게 떨어졌던 것처럼 한 번은 신용잔고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용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신용이나 미수는 쓰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정말 좀 3분기랑 4분기에 좀 실적이 잘 나올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좀 좋고,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뭐 어제처럼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죠. 그래서 약간은 좀 현금화를 해 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에요.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3월달처럼 이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,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악재가 이제 다시 출몰해가지고 시장에 또 급락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섣불리 이제 예측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상승하는 것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다 염두를 해 두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 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5G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상반기에 매출과 영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고, 근데 반대로 만약에 코로나 생각보다 이제 빨리 잡히게 된다면은 다시 투자 재개가 되면서 좀 어떤 우려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또 다시 이제 오를 가능성도 있죠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워낙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센티멘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반등하긴 좀 힘들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이제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다가오는 11월 달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